안녕하십니까. 혼란한 정치 시사 이야기를 술술 풀어보는 송국근의 혼술 9월 10일 목요일에 인사드립니다. 추미애 아들이 20대 그리고 남성들을 떠나보냈다. 오늘 한 언론의 기사 제목입니다. 집값 파동으로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폭락을 했었죠. 그러다 코로나가 2차 대유행 조짐을 보이면서 지지율이 좀 회복을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그 회복했던 지지율이 추미애 효과로 다시 떨어지고 있다. 이런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리얼미터,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9월 2주차 주간집계 조사 결과를 오늘 발표를 했습니다. 자, 문재인 국정수행 지지율, 긍정평가 45.7%입니다. 지난주보다 2.4%포인트 떨어졌고, 부정평가는 4%포인트나 올라서, 부정평가는 1.4%포인트가 올라서 49.5%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정평가가 긍정평가를 오차범위 안에서 앞서는 그런 현상이 벌어졌고, 더불어민주당 지지율도 지난주보다 4.1%, 민주당이 4.1%포인트나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33.7%를 기록했고, 국민의힘, 제1야당 국민의힘은 1.8%포인트가 올라서 32.8%, 그래서 양당 격차가 오차범위 내로 들어가는 그런 현상이 벌어졌습니다. 코로나에 의지해서 계속 이 국정운영 지지율을 유지해왔는데 지금 추미애 사태로 또 까먹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특히 이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 지지율이 모두 남성 그리고 20대 여기서 상당폭 이탈을 한 것으로 그렇게 그런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리얼미터 쪽 해석도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복무 특혜 의혹 파장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이면 당연히 추미애 퇴진론이 나오겠죠. 추미애를 손절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가 처음에는 나왔습니다. 송국근 혼술에서도 그렇게 분석을 해드렸죠. 너무 엄청난 그 부담이 되기 때문에, 정권에 부담이 되기 때문에 퇴진시킬 것이다. 추미애 장관 본인은 스스로 물러날 그런 스타일이 아니지만 정권 차원에서 퇴진시킬 가능성이 높다. 초읽기에 들어갔다고도 볼 수 있다. 그렇게까지 말씀드렸는데 최근의 움직임을 보면 전혀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아마도 이 문재인 정권이 그동안 저질러 놓은 일들 때문에라도 현 시점에서 추미애 장관을 내치지 못하는 그런 속사정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속사정을 세 가지로 한번 간추려 봤습니다. 첫 번째는 추미애가 나가면 윤석열이 부활한다. 그 가능성이죠. 그나마 추미애 장관이 조국 전 장관에 이어서 이 인사권, 법무부 장관의 인사권을 무차별적으로 행사를 하고 또 감찰권도 동원을 하고 검찰 직제 개편 이런 것도 했고 또 심지어 검찰총장 권한을 축소하는 그런 훈련까지도 막 만들었죠. 가령 예를 들어서 지금 직제외의 수사팀을 구성할 때는 법무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특임검사 또는 특별수사팀, 이 추미애 본인 아들의 문제에 대한 이런 직제외의 수사팀을 만드는 것도 총장 마음대로 못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총장과 가까운 검사들은 전부 자천시켰죠. 그 상황에서 그 상황을 주도한 인물이 추미애입니다. 추미애 장관인데 이제 막 윤석열을 고립시킨 시점에 추미애가 없어진다면 좀 상상 가능한 일이 몇 가지 있죠. 윤석열 총장이 또 되살아나서 권력을 향한 수사를 재개를 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가장 중요한 울산시장 부정선거 개입 의혹, 이것은 아직 끝난 것이 아닙니다. 지금 13명만 기소를 해놓은 상태죠. 자, 그런 것들을 다시 시도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물론 윤석열 총장이 어떤 무기도 다 뺏기고 장수들도 다 내쫓김을 당했지만 지금 만약에 추미애 장관이 물러난다면 이른바 추미애 사단이라고 불리는 검찰이 과연 결속력을 단단히 해서 윤석열을 방해를 할까?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정도를 제외하고는 아마 그렇게 되면은 검찰 영전 인사의 덕을 봤던 그 검사들이 끝까지 정권에 충성을 할까? 추미애가 없는 마당에. 자, 그런 의문이 드는 것이죠. 또 더구나 지금은
이 정권 말입니다. 정권 말기에는 그 권력층부터 기관부터 줄줄이 정권과 멀어지는 거리두기를 하는 그런 시점이 지금 다가왔습니다. 그 시점에서 과연 추미애 없는 검찰이 이 정권의 눈치를 볼까? 오히려 윤석열 검찰총장과 결을 같이 하면서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를 하지 않을까? 그런 걱정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또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법무부 장관이 공석인 상태에서 뭐 청문회 거쳐가면 후임이 오더라도 한 달 이상, 한 달 정도 걸리죠. 그 상태에서 살아있는 권력 수사를 본격적으로 시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가령 장관이 없는 상태에서 뭐 특임검사나 아니면 뭐 특별수사팀, 수사단 이런 것을 전격적으로 구성을 해서 밀어붙일 가능성, 그런 것도 배제를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추미애가 사라지면 윤석열이 부활하기 때문에 추미애를 내치기 어려울 것이다. 그런 분석이 하나 있고, 두 번째는 정권의 속사정은 마땅한 후임자가 없다입니다. 법무부 장관으로 발탁할 아마 문재인 정권의 마지막 법무부 장관이 될지도 모르는데, 그동안 조국, 추미애 이 법무부 장관을 거치면서 이 법무부 장관이 오히려 법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태, 그런 것들이 지금 국민들에게 각인이 되어 있습니다. 법무부 장관 자체에 대한 인식이 그전과는 완전히 다른 것이죠. 정치 색채가 너무 강하게 덧씌워졌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법무부 장관을 하려는 사람들이 많지 않겠죠. 또 조국이나 추미애처럼 그렇게 명목적으로 정권에 충성할 인물을 문재인 대통령이 찾기도 어려울 겁니다. 더구나 그 임기 말에 정권에 악재가 쏟아질 텐데 그런 상황에서 인사청문회도 또 받아야 되죠. 인사청문회까지 다 감수하면서 뒤치다거리를 할 수 있겠느냐. 지금 아마 레임덕이 시작이 되면은 지금까지 묻혀 있었던 권력형 비리들, 뭐 라임 자선 운용, 옵티머스, 뭐 신라젠 많이 있죠. 그런 것들이 한꺼번에 막 터져 나올지도 모릅니다. 그런 상황에서 지금 법무부 장관 직업 맡아서 이 뒤치다거리를 할 필요가 있느냐. 그래서 후임자 찾기도 마땅치 않기 때문에 추미애로 그냥 갈 수밖에 없다. 이런 분석이 나오는 것입니다. 실제로 제가 들은 이야기는 얼마 전에 그 청와대 비서관 인사가 있었죠. 비서관들 인사가 있었는데 후임을 고사를 하는, 그 청와대로 들어가기는 고사를 하는, 거부를 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아서 사람을 뽑는데 애를 먹었다고 합니다. 그만큼 문재인 정권이 임기 후반으로 갔고 또 3년여 동안 저질러 놓은 일들이 많아서 지금 청와대 참모로 들어가봤자 설거지나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서 사람들이 다 고사를 했다. 그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법무부 장관은 더 그렇겠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추미애를 내치지 못하는 이유, 이것은 제가 어제 설명을 한번 드린 적이 있습니다. 추미애 리스크가 지금 더 큰 리스크를 덮고 있다. 추미애 사건으로 지금 연일 언론에 도배가 되고 방송도 여기에 다 초점을 맞추고 있죠. 저조차도 선거권의 혼술도 지금 며칠째 지금 추미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니 그동안 정부 문재인 정권의 실정들이 묻히고 있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죠. 집값 파동 이런 것도 지금은 그전보다 좀 뜸하게 다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방역에 실패를 해놓고 잘못된 사인을 줘서 실패를 해놓고 이것을 또 보수에 미루는 뭐 그런 행태에 대해서 또 비판이 많았고, 실제로 지금 코로나 사태가 숙지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방역 실패의 책임론도 좀 묻히고 있는, 추미애로 인해서 묻히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있습니다. 뭐 한동훈과 정진웅, 뭐 검사장과 부장검사가 6탄전까지 벌인 그런 추태들도 묻히고 있고, 근원유착, 금원유착이 아니고 권력과 언론의 유착 의혹, 이것도 지금 흐지부지 돼가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자, 이런 상황이어서 세 가지 이유로 아마 추미애를 손절하지 못하는 것 같은데, 추미애 장관도 혹시 문재인 대통령에게 재신임 메시지를 받은 것은 아닐까, 그런 생각까지 듭니다. 왜 그러냐면은 제가 어제 말씀드렸지만은 이 아들의 자대 청탁, 아들이 가출사 자대 청탁을 했다고 의혹을 제기한 지원단장 대령을 고소를 했죠. 고발을 했습니다. 고발을 했고 또 SBS 방송까지 고발을 했습니다. 상당히 강하게 전면전으로 나서는 그런 모습인데, 오늘 또 의미 있는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오늘 검찰 인사가 하나 이루어졌습니다. 정기 인사도 아닌데 검찰 인사를 했는데 대검 감찰정책연구관이라는 자리에 새로운 사람을 앉혔는데 누구냐? 임은정 검사입니다. 다들 아실 겁니다. 임은정 검사. 조국 사태 때 일방적으로 조국 편을 들었고 조국의 임은정 검사의 사례를 배우라고 콕 집어 이야기했고 친정권 성향의 여성 검사죠. 임은경 울산지검 부장검사를 감찰정책연구관, 대검 감찰정책연구관으로 인사 발령을 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인사 배경에 대해서 기자들에게 설명을 했습니다. 법무부에서 임은경 부장검사는 앞으로 감찰부장의 지시를 받아서 업무를 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 친조국 감찰정책연구관이 또 친정권적인 감찰부장과 호흡을 맞춰서 이것도 윤석열을 견제하기 위한 그런 인사가 아니냐 이런 해석이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인사를 추미애 장관이 이 상황에서 이 판국에 이런 인사를 하고 한다는 것은 또 고발을 하고 이렇게 하는 건 결국은 재신임 메시지를 문재인 대통령에게서 받은 것이 아니냐.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는 제가 말씀드린 세 가지 이유 때문에 지금 당장은 추미애 장관을 퇴진시키지 않기로 작정을 한 것 같다. 그런 관측이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여론이 계속 악화되고 대통령 지지율이 30%대로 막 떨어지고 그렇게 됐을 때는 이 상황을 유지할 수가 없겠죠. 아마 손절을 할 겁니다. 추미애 지금은 청와대 정권 쪽에서 추미애 장관을 경질을 했을 때와 지금 상태로 그냥 뒀을 때 정치적인 이해 득실을 따지고 있을 겁니다. 20건의 혼술이었습니다.